정부는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난하거나 스스로 꾸려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은 서민들은 모기지 대출로 집을 잃고 침체된 경기 속에 직장까지 잃었다. 과연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책은 옳았을까? 미국 대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만족시켜줬을까?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한 권의 책이 있다. 27세의 예일대학 정교수가 되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책 끝나지 않은 추락을 만나본다. AIG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금융 시스템의 보호라든지 또는 신용 경색 방지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었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위기를 야기한 그런 당사자인 대형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경영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뒤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은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10분 만에 보는 책입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된 월가 반대 시위 기억하실 겁니다. 또 4차례에 걸쳐서 1,800억 달러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구제 금융을 받고 그 돈을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사용한 AIG 스캔들 기억하실 텐데요. 왜 신자유주의의 최전선인 미국 행정부는 이렇게 엄청난 공적 자금을 월가를 비롯한 은행에 투입한 것일까요? 먼저 금융을 살리고자 한 그 이유부터 확인해 보시죠.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는 은행에 돈을 주면 신용 흐름이 다시 시작되고 부동산 시장이 부활해 결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GM과 크라이슬러의 파산은 손을 놓았지만 AIG나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국유화 과정에서 4천억에 가까운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하지만 은행은 배당과 보너스로 거액을 지출했다. 최종적으로 구제 금융의 덕을 본 사람들은 당초 위기를 초래했던 장본인들이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직접적으로는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위기를 야기했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다시 부활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표출된 그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위기를 야기했던 그런 신자유주의 또는 현행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분노,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위기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증권화를 통해 끊임없는 수수료를 챙긴 은행가와 자신들의 규제 역할을 망각하고 신용평가 회사들에게 감시를 떠맡긴 정부 당국, 그리고 시장이 옳은 투자 결정을 하도록 돕는 재구시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트리플 A 등급을 포함해 좋은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자청했던 신용평가 회사. 이 모든 관계가 맞물려서 생긴 경제위기다. 하지만 은행가들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실수에 대한 대가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마땅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은행들은 부실 대출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진 미국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최근의 금융위기와 연관해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990년대 IMF의 관리를 받던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경제개혁 정책과 지금의 그들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정반대라는 다소 불편한 진실입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와 타일랜드의 화폐 가치 폭락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 위기. 그해 12월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한국 국가의 신용등급은 준정크 수준으로 떨어졌다. IMF 지분을 갖고 있던 선진국은 긴축 정책을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한국은 IMF 관리 체제를 겪는 동안 정부 지출 삭감, 대량 해고 태풍을 겪었다. 또한 기업과 은행의 상당수를 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런데 2008년 경제 위기 때 미국과 유럽이 사용한 정책은 긴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규모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출을 늘림으로써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 침체는 방지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대가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가 이제 약화되고 그런 것이 최근에 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제 계획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고 은행을 살렸던 우선 목표인 대출 재개에 실패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오염시킨 쪽이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경제학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란 의견을 내세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은행이 아닌 소형은행과 지역은행에 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금융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동력을 가진 수준으로 회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번 경기 침체는 복잡하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가 복합됐다. 금융경제 시스템이 건강을 찾아도 실물 경제에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소비에 쏟던 것을 저축할 것이고 경기 둔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금융시장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융시장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양당의 막대한 로비를 해온 월가. 사실상 월가 출신이 워싱턴 정계로 들어서는 회전문 인사 정책이 지속돼 왔다. 이들은 모두 규제의 실패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었다. 저자는 은행 감시 역할은 비정부기구나 대학의 금융 전문가 등 규제의 실패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다시 전 세계적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금융 규제 법안이 2010년 여름에 도입됨으로써 과거처럼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업무가 분리되도록 되어 있고 또 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영업이라든지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추세가 강화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라든지 또는 은행세 같은 것들이 이제 부과되는 그런 나라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자는 경기 활성화 계획은 다음에 7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조치는 신속해야 한다. 또한 투입한 1달러의 돈은 사회 전반에 걸쳐 돌고 돌면서 액면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나라의 환경 문제나 노인 복지와 같이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음 세대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공정해야 하며 실업에 따른 의료보험과 같은 단기적인 응급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 7번째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위기를 잘 이겨내면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제 위기와 또 각국의 부채 증가가 이어지면서 이런 경제 상황이 언제 마무리될지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은 멀리 있기 때문에 경제의 회복이 굳건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늦어진다는 것입니다.